HLB가 2.24% 상승하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거래량은 500만 주를 훌쩍 넘기며 12월 14일에 951만 주가 터진 이후로 HLB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금일 고점은 6.71%였고 저점이 마이너스 4.07%였기 때문에 상하 진폭이 10.7%에 달하며 만만치 않은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주가가 며칠 동안 강력하게 상승하게 되면 익절과 본절 청산 물량이 자연스럽게 많아지며 포모 현상으로 뒤늦게 불타기하는 매수세도 증가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직전 방송에서는 58,300원까지는 특별한 저항 구간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일 최고점 부근에서 윗꼬리를 남긴 것은 해당 구간이 D마크 목표 고가였기 때문에 저항이 강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D마크는 추량파가 자주 소개했었는데 스캘핑에서 보조도구로 활용하는 지표 중의 하나이며 특별한 변곡점이 없는 구간에서 장중의 당일의 지지와 저항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은 오늘도 순매도로 대응하며 9거래일 연속 강력한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수년 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HLB였기 때문에 오랜 기간 바닥권에서 물려있었던 개인들의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근 1개월로 기간을 확장해서 보면 개인들은 한 달 동안 단 3일을 제외하고 모두 순매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이틀을 제외하고는 전부 순매수로 대응하며 개인의 매도 물량을 전부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최근 1개월 수급을 합산하면 개인은 455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50만 주를 순매수하였으며 외국인은 410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최근 3개월 수급은 개인은 549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145만 주를 순매수하였으며 외국인은 413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1개월 전에 36만 주 순매도였던 개인은 한 달 만에 455만 주 순매도로 매수세가 무려 10배 이상 줄어들었으며 40만 주 순매수였던 외국인은 한 달 만에 410만 주 순매수로 바뀌며 매수세가 10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개인과 외국인의 손바뀜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수급에서도 외국인은 한 달 전과 다르게 모든 구간에서 순매수로 전환되었으며 기관과 함께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파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냉정한 곳입니다. 수익 실현을 위해서는 최고점에서 개인의 신규 수혈이 중요하지만 현재 구간은 대상승의 초중반이기 때문에 개인의 매물을 외국인이 받아주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전일 방송에서는 최근 급격히 상승하며 21선과 이격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잠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숨고르기를 하는 것도 대세 상승을 위한 지지 구간 확보를 위해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의 변동성을 고려한다면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꼬리가 생긴 도지형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내일은 추량파가 자주 강조드렸던 장 초반 D마크 기준선을 잘 보셔야 할 것입니다. 추량파가 자체적으로 정립한 차트 이론에서는 윗꼬리가 생겼을 때 다음 거래일 장 초반 20분의 5분 봉으로 D마크 기준선을 훼손하면 당일 예후가 좋지 않을 확률이 7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말이 다가올수록 2024년 5월에 있을 신약허가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모멘텀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지만 만약 조정파동이 제법 깊숙하다면 다시 없을 매수 기회가 될 것이며 현재 기준으로 44,400원과 44,400원은 강력한 지지선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HLB그룹주 전체에서 추량파가 제시한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이 상당히 정교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학습하는 차원에서 추량파의 지난 방송을 시청하면서 추이를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HLB생명과학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며 연초와 대비해서 드디어 수익권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어제는 추량파 저항 라인을 정확하게 윗꼬리로 터치하더니 오늘은 해당 구간에서 시가를 형성하며 추량파가 설정한 라인에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11,480원을 일봉의 몸통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3거래일을 11,480원 위에서 시종가로 유지해준다면 11,480원은 지지력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위로는 소소한 저항 구간인 12,530원 외에는 특별한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14,000원까지 무난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HLB제약은 올해 초중반의 그룹주 중에서 가장 강했었지만 한동안 정체를 보였다가 금일 급등세가 나와주었습니다. 근거리에 막강한 저항력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고 자주 강조드렸으며 최근 HLB가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상대적으로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 직전 4거래일 동안 강력 저항 구간이었던 14,040원에서 지속적으로 돌파를 시도하며 매물을 흡수했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강조했듯이 강한 저항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면 소소한 일봉으로 꾸준하게 물량을 흡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룹주 전체의 상승 모멘텀을 등에 업고 매물 흡수를 마치면서 금일 급등세가 나와주었는데 15,920원도 저항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며 돌파하거나 거래량이 소소하다면 해당 구간에서는 물량을 흡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HLB 테라퓨틱스는 올해 내내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이전에도 그래왔지만 최근에도 역시나 출량파가 그어놓은 저항 라인에서 한동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땅한 저항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 것에 멘탈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조정 시 추가 매수 타점으로 활용하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추세가 강하면 한두 번의 돌파 시도로 넘어서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래량이 소소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출량파가 저항이라고 설정한 구간에서는 조정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어느 정도 길쭉한 양봉이 나온 후에 조정을 보인다면 해당 양봉의 시가를 손절가로 잡고 양봉의 중간에서부터 시가 부근까지 분할로 추가 매수하는 것은 효과적인 매매 전략이 될 것입니다. 위로는 4,605원의 중급 수준의 저항이 있으며 5,070원에는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저항은 5,810원에 있기 때문에 저항의 강도와 돌파하려는 에너지의 강도를 비교해가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HLB 글로벌은 11월 이후 반등 추세가 비교적 괜찮다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출량파 저항 구간에서 정확하게 장중 고점을 형성하며 윗꼬리를 남겼다가 하루 이틀 후에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4,035원의 저항력은 막강했는데 해당 저항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미미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매물을 흡수하는 과정을 겪어야 했지만 최근에는 거래량이 급속히 늘어났기 때문에 한두 번의 터치로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5,630원부터는 중첩된 저항 구간을 돌파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량을 동반한 강력한 추세가 아니라면 촘촘하게 얽혀있는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HLB 이노베이션은 글로벌과 다르게 출량파가 설정한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추정할 수 있겠지만 차트상으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우선한다고 할 수 있는데 퀴즈를 내볼 테니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HLB 파나지는 바닥을 찍고 저점과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4,815원까지는 4,510원의 중급 저항 외에는 특별한 저항은 없지만 과거 오랜 기간 횡보했던 매물대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 저항의 음봉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종종 말씀드렸듯이 매물이 많은 횡보 구간을 돌파할 때 음봉으로 돌파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HLB 바이오스텝 역시 바닥권에서 신규나 추가 대응을 권장한 이후 추세적으로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은 무난하지만 거래량이 62평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의지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3,055원의 첫 번째 허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다소 고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그동안 출량파가 지지나 저항이라고 말씀드린 구간을 날짜별로 요약해서 차트에 직접 표기할 예정입니다. 해당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부터 이어져 온 출량파 차트 분석의 정교함을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경제지표가 없었던 미 증시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년여 만에 최저치로 둔화했다는 소식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 PCE 물가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우리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주요 증시는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고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출량파는 그동안 영상과 장전 코멘트에서 글로벌 시황을 분석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며 지난해 9월 말부터는 지수가 대세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각종 경제지표를 예시하며 강조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지수가 꺾일 것이라며 인버스에 투자하는 분이 계시다면 출량파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그렇게 오판하게 된 이유를 찾고 정정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권 종목을 보면 금일 특출나게 상승한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HLB의 2.24% 상승률이 그다지 낮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운수창고와 기계가 강세를 보이며 여전히 주도 섹터 없이 순환매 장세를 보였으며 제약바이오 섹터는 2.19% 상승하며 지수 상승률을 상회하였습니다. 거래 규모가 큰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선방한 영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운송장비와 정보기기가 강세를 보이며 역시나 순환매 장세를 보였으며 제약바이오 섹터는 0.87% 상승하였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제약바이오주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HLB제약이 오랜만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HLB는 금일 상하방으로 부침을 겪었지만 종가는 30위권을 유지한 채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엄청난 매물을 쏟아내었으며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로 1.78%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코스닥은 이렇다 할 매매 주체 없이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이며 0.55% 상승하였습니다. 외국인은 현물은 물론이고 선물 시장에서 무려 18,000계약을 순매수하며 우리 시장에 우호적인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12월 18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606만 주로 감소하며 또다시 30만 주가 넘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12월 14일 주가가 급등했을 때 쇼커버링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적지 않은 쇼커버링이 있었다는 것이 이거래일 후였던 전일 확인되었는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공매도 쇼커버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향파의 VIP 멤버십 추천 종목은 지수보다 높은 투자 성과로 여전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서 변곡점마다 익절과 저점 재매수를 반복하고 싶다면 출향파 VIP 멤버십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HLB를 2019년 역사적 최고점에서 익절했었던 출향파의 고점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다면 출향파 VIP 멤버십은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출향파는 유사투자자문사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종목을 추천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이자 국내에서 유일하게 추천 종목의 매매일지를 회원들에게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